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일 7월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강백호의 파트너인 경마코리아 책자의 편집장이신 강 팀장과 함께 앞으로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금요경마에서 한번 호흡을 맞췄는데요. 또 서울경마에서 앞으로 꾸준히 강 팀장과 호흡을 같이 하겠는데 강 팀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또 인터넷이라든지 또 오프라인에서 아주 고배당 메이커로 명성이 자자한 예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서울 경마 팬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인사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고의 방송답게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경마 팬들 그리고 또 회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만, 최고의 내용으로만 엄선해서 고객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각오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방송과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 못하면은 또 당근 채찍도 따끔하게 채찍질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 강 팀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배당보다는 중고배당을 많이 노리는 예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앞으로 현장이라든지 또 UCC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강 팀장님, 예. 자 이번 주는 월초 경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게이트는 꽉꽉 채워져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요즘은요 옛날같이 월말 경주만 고배당이 양상되는 게 아니라 월초 경마도 이젠 굉장히 난타전이 많고 또 마방 욕심은 그래요. 월초부터 상금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또 옛날에는 경마가 또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마방도 많고 상금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각 마방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강 의원님이 새벽 조교를 연일 계속 관람하시면서 또 관찰하시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빡세게 훈련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전쟁터 같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마방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토요 경마 그리고 내일 일요 경마 또 앞으로 또 야간 경마로 치러지는 만큼 분명 혼전 가능성, 접전 가능성은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거 요거는 분명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초라도 배당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주에 토요경마 강 팀장이 준비한 경주는 현장 승부처 고배당을 노리는 6경주 또 메인 승부처로 때리는 10경주 토요경마에서 고배당 승부 6경주와 메인 승부처 10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강백호는 4경주와 9경주 4경주 9경주를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올려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부터 신설된 코너 즉 전개도를 그려가면서 마필의 능력, 입상 유무를 가려드리는 집중분석 코너 강백호는 3경주가 집중분석 코너가 되겠고 강 팀장은 8경주가 집중분석 코너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신다면 아마 배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배팅 마법과 연결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7월 1일 그냥 왔다 왔어 경마방송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1경주부터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경주 1000m 2세마 데뷔전을 나서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등급에 준하는 3,400만원의 우승 상금을 놓고 총 9마리 마필이 격돌을 하는 상황인데요. 현장에서는 8번 샤크 대장군이 강력하게 인기를 모으고 8번 샤크 대장군을 중심으로 후차권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죠. 자, 강 팀장님, 예.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이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까요? 글쎄, 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8번 샤크 대장군 현장에서 액면상 많은 인기를 모으고 모래를 맞지 않고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간다라면
좀 더 뛰어주지 않겠느냐. 또 병합훈련도 소속적 킹플러키라는 마필과 훈련 시 완성도는 갖췄다. 저는 8번을 아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특히나 이제 8번 샤크 대장은 이번 경주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조제로 기수기 때문에 그렇죠. 외곽에서 한 바퀴 승부. 최근 주로 상태를 감안하면 분명히 경쟁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또 액턴파크 자마들이 뚝심이 좋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상대 마필인데요. 제가 상대 마필로 두 마리를 좀 관심권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4번 횡운골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분명 투지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지만 아직은 조금 몸싸움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방에서 중점적으로 그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관리 상태로 끌어올려 놨고요. 이번 경주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 좋은 42조 이관호 마방이고요. 또 성적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이제 명문 마방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신마승부의 강한 마방, 또 이번 경주 이철경 기수의 야무진 말머리가 더해진다면 충분히 8번 샤크 대장군의 동반 입상 파트너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고, 또 다른 마필이 있습니다. 5번 장산제국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 역시 액턴파크의 자마로서 지구력과 뚝심이 굉장히 강한 마필입니다. 7,9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최고의 기수 김용근 기수의 특급 기승술, 그리고 특히나 5번 장산제국 같은 경우는 뛰려는 투지가 굉장히 강해요. 또 이번 경주 활기찬 상태로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마방 기대치도 굉장히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5번 장산제국의 입상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현장에서는 8번 샤크 대장군이 많은 인기를 모으겠고 나머지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 자, 그 가운데 강 팀장의 관심 마필 4번 행운골, 5번 장산제국, 뭐 이런 마필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나머지 도전 마필들 역시도 뭐 데뷔전 2세 마필이기 때문에 뭐 모든 마필들이 총력전이 예상이 되는 만큼 1경주부터 또 무리한 배팅, 아주 세게 배팅할 거는 아닙니다. 왜? 실력 검증이 필요한 경주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올리시지 말고 뭐 적중의 의미를 두면서 강 팀장의 4번, 5번, 자 강백호는 8번 샤크 대장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가 되겠고요. 경주거리 1300,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의 전력이 크게 앞서 있지는 못한 경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팀장님께서는 이번 경주 어떤 마필이 눈에 쏙 들어오나요? 일단 게이트 이점 있는 1번 브랜던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필 두 번의 실전 경험을 토대로 가능성을 타진했죠. 특히나 직전 경주 같은 경우 거리 정력 부족에 아쉬움을 남겨 4착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리 정력도 충분히 길렀고 1번 게이트, 또 김동수 기수로 등짝까지 보강했고, 또 마방 승부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나온 마필입니다. 37조 심승태 마방이 1번 브랜든과 4번 마하희망 두 마필을 협공작전에 출전을 시켰는데, 물론 4번 마하희망도 나쁘지 않은 컨디션입니다만 4번 마하희망보다는 1번 브랜던에 거는 기대가 크다. 또 뚝심 자체가 있는 마필이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브랜던 이번 경주 비장한 곡으로 준비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1번 브랜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고, 강백호는 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죠. 외곽에 10번 야호 오로라, 체격 조건이 좋은 500kg짜리의 덩치 마필인데 아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전과 연결이 안 되면서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기수, 즉 꼬맹이 기수라고 하죠. 저희가 표현을 했을 때에는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 김덕현 기수가 부담 중량이 무려 4kg, 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삼정타핏, 엄지여왕, 뭐 병합훈련, 발주 연습 할 짓은 다 하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김덕현 기수, 지난주에 김효정 기수가 첫 입상을 했죠. 요번에 새로 들어온 35기 기수들 중에 하나인데, 자, 외선에서 편안하게 앞선에, 나머지 마필들은 부담 중량이 모두 높은 56kg지만은 10번 야호 오로라, 이 녀석은 부담 중량 52kg라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 되지 않겠냐. 분명 새벽 훈련 시, 병합 훈련 시 걸음도 직전보다는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6번 덕이가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이제 보이는 액면도 좋고 또 김효선 기수가 또 나름 최고의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6번 덕이라는 마필, 지난주에 김혜선 기수가 아주 많은 인기 몰이 속에 입상에 실패한 마필들이 많죠. 아마도 1번, 6번
저배당 막권인데 조금은 그 한번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 체크를 하시고 배팅을 하시길 바라면서 강 팀장의 1번 브랜던, 강백호의 10번 야오로라. 1번 10번 들어오면 재밌겠죠? 아유, 난리 납니다. 알겠습니다. 집 하나 삽니다 이거. 자, 이경주 1300 두 마리 마필 설명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는 강백호의 집중 분석입니다. 제가 그 전개도를 그리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만큼 화면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토요경마 3경주 강백호의 집중 분석 코너가 되겠습니다. 3경주 이 도면을 보시고 전개와 마필의 능력, 훈련 상태까지 취합을 해서 입상권 마필들을 가려내드리는 집중 분석 코너가 되겠는데요. 토요경마 3경주 1300 국산 6등급의 뚜렷한 강자는 없는 인기맛 접전구도. 자, 초반에 순발력 좋은 마필, 자, 입상권 마필들이 아마도 현장에서 1번 시스푸마 위너, 거기 4번 하이알리다, 더 나가서는 6번 게이트에는 모어리치, 자, 외곽에 8번 게이트에는 CK 퀸이라든지 9번 에클레어 드림까지도 자, 인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강백호가 전개 상황을 한번 놓고 본다라면은 초반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은 바로 안쪽에 1번 시스푸마 위너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일단 스타트 게이트 이점과 스타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행 내지는 선입으로 마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게이트는 좀 외곽으로 밀려있는 9번 에클레어 드림이 자, 외선에서 특별히 발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선두권 내지는 선행권까지 이 레이스를 뭐 3코너까지 내지는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여기에서 지금 6번 게이트에 있는 모어 리치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김동수 기수가 초반에 좀 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이고, 4번 게이트는 하이알리다. 마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찬호 기수가 직접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뭐 5번 즐거운 함성이라는 마필이 공백기를 갖고 30주 만에 나왔는데, 자, 일단 이 녀석도 주행조교 검사라든지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바로 2선 내지는 뭐 2선 정도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초반은 좀 느린 자, 8번 게이트에는 CK 퀸이 후미권에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된 경주 진행 속에 3코너를 돌면서 1번, 9번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로 한번 직선주로 한 350m까지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2선에서 차고 나오는 안쪽에 4번 하이알리다라든지 거기에 6번 모어리치 이런 마필들이 그대로 경주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후미권에서 김옥성 기수가 기승한 8번 CK 퀸이라는 마필이 호시탐탐 뭐 선두권 마필들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자, 8번 CK 퀸이 마지막 역전극을 노려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경주 1번 시스팜프 위너, 이 녀석이 약간의 골맞기는 있지만 결승선 100m까지만 한 150 지점까지만이라도 선두권을 유지해 준다라면은 그냥 뭐 결승선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 9번 게이트는 에클레어 드림이 힘한 배를 잘해서 뭐 직전보다는 또 훈련 상태가 좀 좋아졌고 뒤를 보강하고 나오는 만큼 9번 게이트는 에클레어 드림이 빠르게 선두권에 붙어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간다면 뭐 1번, 9번으로도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9번 게이트에 있는 에클레어 드림이 직선주로 한 200m라든지 250m에서 허우적대고 땅을 판다라면 그 대한 세력으로 바로 2선에 붙어있던 자, 4번 하이알리다라든지 자, 6번 게이트는 모어리치 이런 마필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아마도 직선주로에서는 뭐 한 200m 지점에서 서로 마필들이 치열한 접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인코스의 코스 이점이 있는 1번 시스푸마 위너가 아마도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훈련 상태가 좋은 9번 게이트에 있는 에클레어 드림이 버틴다라면 뭐 1번, 9번으로도 경마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9번 게이트에는 에클레어 드림이 무너진다면 4번 게이트는 하이알리다, 거기에 6번 모어리치, 아마도 8번 CK 퀸도 인기를 보는데 이 녀석은 너무 좀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기록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에서 끝난다라면 1번 시스프마 위너라든지 9번 에클레어 드림, 거기에 6번, 4번 이런 마필들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앞선이 다 무너진다면 8번이 자력 추입으로 자 올라올 수 있는 경주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막권 전략은 강백호는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시스프마 위너를 놓고 우선적으로 4번 게이트에 있는 하이알리다의 훈련 상태가 좋고 레이스 전개가 유리하기 때문에 1번, 4번을 우선적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외곽에 있는 9번 게이트에 있는 에클레어 드림이라든지 6번 로어 모어리치 이런 마필도 자 입상 도전이 가능한 경주가 되겠고, 큰 이변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1번 게이트에 있는 시스프마 위너가 입상에 실패를 한다면 나머지 이 대한 세력에서 입상권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예측으로는 1번 시스프마 위너가 무난하게 결승선을 통과한다면 1번을 축으로 4번, 9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입상 도전이 유력한 만큼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배팅 마번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강백호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총 11마리가 출전을 했고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인기몰이를 하겠지만 말 그대로 이번 경주는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할 놈이 과연 어느 놈이나 충마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주입니다.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충마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 경주는 새벽 훈련으로 완전히 승부조교를 하고 나온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인기도에도 살짝 밀려있고 최근에 보여준 걸음으로는 과연 저게 될까 할 정도의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녀석을 놓고 거두절미 무조건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으로 때리는 강백호의 현장 토요 첫 번째 승부처 꼭 함께 해주신다라면 멋진 적중으로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 경주고요. 포도 복숭아 축제 향수 옥천 이런 타이틀은 걸려 있는데 상금은 그대로죠? 그렇죠. 그냥 타이틀 경주니까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그렇죠. 앞말 한정 국산 5등급. 자, 단거리 경주가 되겠고 초반에 발빠른 마필도 출전하고 있고 뚝심 좋은 마필들. 자, 강 팀장님, 예. 이번 경주는 인기맛 접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번 경주는 단거리고 또 스피드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훈련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인기 마필인 5번 초록 질주라든가 6번 아르고 멜로리라든가 11번 꿈의 실현 이런 훈련 내용을 먼저 강 의원님이 좀 자세히 풀어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번 아르고 멜로디 이 녀석은 송재철 기수가 했는데 월요일까지는 훈련 상태가 좋았고 수요일 날도 나름 괜찮았는데 단점이라면 목요일 날 주로 훈련을 미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최근에는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수용조기로 대체도 할 수가 있지만은 좀 건방지지 않느냐. 모래를 맞지 않고 선행을 나간다면 좀 더 뛰어줄 수 있겠고, 5번 초록질주는 지난주부터 안토니오 기수, 브라질 기수가 병합훈련도 하면서 열심히 의지를 보였고, 11번 꿈의 시련 같은 경우는 17주에 공백을 갖고 나오지만은 직전 경주에 트로피 경주에서 폐출혈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약 17주 만에 나왔는데 나름대로 한 달 정도 이동화 기수가 직접 매만지면서 의지를 보였고, 또 이동화 기수가 상당히 애착을 갖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훈련 상태는 3마리 마필 5번, 6번, 11번 모두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강 팀장님께서는 노리는 마필이 하나 있다고요? 저는 8번 상하이 팡팡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 제가 이 상하이 팡팡을 놓고 강한 승부 의지, 승부 경주로 선정을 해서 노렸는데요. 그때 당시 막판 탄력이 딱 한 발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그 패배를 분석하고 또 마방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다시 한번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 거리적으로 이제 1000m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근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고, 또 마방에서 열심히 전력을 재정비했고, 또 부족했던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경주 8번 상하이 팡팡, 최근 김용근 기수의 스타트 능력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온다면 충분히 막판 경합에서 한 발 쓸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8번 상하이 팡팡 요 마필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8번 샹하이 팡팡 훈련 상태 여전히 좋고요. 6번 아로고 멜로디가 직전 경주 1200을 뛰면서 착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6번 아로고 멜로디는 부담 중량이 1.5kg가 늘어났고 8번은 부담 중량이 그대로다. 그렇죠. 직전에 인기 8위를 가지고 강한 승부를 하셨습니다. 예. 여기 내용이 좀 있어서 가게 했는데 아쉽게 3복승만 적중하고 말았는데 참 아쉬웠죠. 그런데 요번에 좀 이제는 인기마 강력한 인기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중배당 정도 상대마로 올라섰습니다만 분명 이번 경주도 눈여겨봐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 자, 과연 6번 아로고 멜로디 모래를 맞으면 안 뛰려고 하는 습성을 지닌 마필입니다. 자, 과연 6번 아로고 멜로디가 쉽게 선행을 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외곽의 9번 세라몬드, 10번 조아머니 역시도 아주 초반 순발력이 빠른 만큼 한번 선두권 경합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과연 11번 꿈의 시련이 공백기를 얼만큼 적응을 해서 이 녀석이 작년 8월 달에 데뷔 초에는 외곽에서 멋진 종반 추임력을 끌어냈던 마필인데요. 얼만큼 회복세를 보였는지 또 이것도 현장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5번 초록질주, 6번 아로고 멜로디, 8번 샹하이 팡팡, 11번 꿈의 시련 걸음의 차이는 종이 한 장뿐이 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5번, 6번, 8번, 11번 중에서 한번 잘 조합을 하셔야 되겠고, 강력한 축마가 없는 만큼 현장 상태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또 경마가 좀 어렵고 힘드실 때는 강 팀장의 현장 속보, 강백호의 현장 문자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신다라면 아마 배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5경주 안말 경주 인기마 접전 경주가 치러지겠다 말씀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는 토요경마 강 팀장이 철치부심 아주 고배당을 노리는 현장 승부처. 자, 인기마가 있는데도 이번 경주를 승부경주로 때리십니다. 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 경주는 언뜻 봐서는 3번 V칸 같은 마필, 그런 마필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될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를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칼을 가른 마필이 하나 있어요.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번 경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 있습니다. 철저히 배당으로 노려도 될 만큼 좋은 내용이고, 또 이 마필이 최소한 3창만 꽂아준다고 해도 3복으로 맛있게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철저히 배당으로 노릴 것이고, 또 우리 경마 팬들과 강태양의 회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또 자신 있게 붙어도 될 만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배당으로, 철저히 고배당으로 멋진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배당 메이커시니까 현장에서 또 인기말을 모조리 싸그리 뒤로 하고 때릴 것 같은데 참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현장 승부 경주 강 팀장의 고배당 승부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 경주거리 1700m가 되겠고요. 최근에 상승세 걸음을 보이는 마필과 최근에 실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전력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도, 자, 인기마의 접전 구도로 치러질 수 있는 1700m 혼합 4등급 경주인데요. 강 팀장님. 예. 국내산 마필도 있고 외산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혼합 4등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떤 마필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7번 합작품이라는 마필을 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마필은 다루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코넬존 자마들이 좀 그래요. 조금 힘으로만 뛰는 그런 스타일. 어쩔 때는 총알 같은 스타트 능력을 보였다가 어쩔 때는 또 농땡이 기질을 보이고, 이 코넬존 자마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7번 합작품 이번에는 이현정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 이유는 이현정 기수가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군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현역 입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고별전이 될 거예요, 이번 주가. 그리고 또 박대웅 조교사가 또 이현정 기수에게 또 이번 배려 아닌 배려, 그리고 또 18조 박대웅 조교사가 가장 신뢰하는 승부 기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현정 기수가 굉장히 멋진 호흡을 잘 맞추는 마방이기 때문에 또 준비 상태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경주 출발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독심 자체는 분명히 받쳐주고 있고 또 적극성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일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 능력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겠지만 중반 무빙 작전도 가능하니까 7번 합작품의 가능성을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있습니다. 1번 스페셜 샤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사실은 편성이 참 좋은 편성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죠. 딱 막판 한 발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근 기수가 직전 경주의 패배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내선을 빠르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의 능력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승부 걸린 마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1번 스페셜 사인
1700m의 1번 게이트 일단 20점 따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유리하죠. 왜? 돌자마자 바로 출발하자마자 코너입니다. 그만큼 1번 게이트 2점, 또 기본 순발력이 있다면 더더욱 유리하고요. 1번 스페셜 샤인 같은 경우는 자세가 좋아요. 그 자세를 최대한 이용해서 막판 뚝심 대결에 나서준다면 1번 스페셜 샤인도 이번 경기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 팀장이 추천드린 1번 스페셜 샤인, 8번 합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요. 강백호는 자 6번 위대한 전사, 과연 부담 중량이 4.5kg가 늘어난 것을 얼만큼 극복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직전 경주에 뛰는 걸음을 보고는 제가 복귀평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조시가 제대로 났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마필은 부민호 기수가 마무리 목요일날 조교를 하면서 1000m 지점에서 발주를 끊었는데 상당히 발주 능력도 좋았고 외주로를 뒷직선까지 몰아내면서 강한 승부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격은 사실은 크지 않은 한 455kg 정도의 마필인데 체격에 비해서 주폭감 자체는 거의 500kg 정도의 마필답게 아주 넓고 여유있는 주폭을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는 6번은 위대한 전사, 부민호 기수 아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안쪽에 3번 라운트로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공백을 갖고 나와가지고 선행을 무난하게 나섰는데 막판 지구력 부족을 보였습니다만도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가 직접 훈련을 하면서, 이 안토니오 기수가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복귀도 열심히 하고 이 마필의 능력도 철저히 쉬는 시간에 분석을 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 3번 라운트로이 같은 경우는 주행 자세가 좀 고개가 이렇게 높습니다. 높은 반면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가 모자란 뒤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 2점 빠르게 선두권에 몰고 나오지 않겠냐. 자 3번 라운트로이까지 설명을 드리겠고, 현장에서 또 인기를 모으는 9번 아르고 오썸은 재현 병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필의 상태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출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6주의 공백은 있지만 또 임규현 기수 3달 정지를 먹고 나와서 최근 2주 동안 아주 열심히 기승말mol이를 하는데, 9번 아르고 오썸 인기마 접전 구도입니다.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강 팀장의 1번 스페셜 샤인이라든지 7번 합작품. 자 강백호는 인기마 위주로 설명을 드린 6번 위대한 전사, 3번 라운트로이, 9번 아르고 오썸 5마리 다 설명드렸는데요. 요 안에서 경마가 입상 마필들이 가려지겠다. 현장에서 관심 있는 마필 한번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어떤 놈을 놓고 어디다 때려라, 그거는 현장에서 강 팀장의 속보, 현장 속보, 강백호의 현장 속보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는지 아실 겁니다. 저희가 다 웬만한 거는 다 풀어드리는데 7경주는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현장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공략을 하는 7경주 1700m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8경주 강 팀장의 집중 분석 코너,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강 팀장의 집중 분석 코너 경주리 1800m로 펼쳐지는 서울 8경주, 토요 8경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입니다만은 이런 경주일수록 더욱더 심의를 기울여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 경주 전개를 예측하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빠른 발을 보연 마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7번 라운 모리스 정도가 초반 선두권을 이끄는 상황이고요. 안쪽에 2번 참마 그리고 5번 테마 등극이 7번 라운 모리스를 압박하면서 선두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10번 삼봉도 외선에서 빠른 선입력을 바탕으로 선두권에 가담하는 그림. 그래서 초반 상황은 7번, 2번, 5번, 10번 4마리가 가볍게 선두를 이끌면서 큰 무리 없이 줄서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뒷직선 주로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7번 라운 모리스는 지구력 부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마필은 크게 의미를 둘 내용이 아니고요. 오히려 2번 참마가 내선에서 빠른 뚝심 승부를 띄울 가능성이 높죠. 지구력에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고 파괴력도 실려 있고 또 승부의지가 워낙에 강하게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두권 접전 속에 뚝심 살려 선두 제압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뒤를 5번 테마 등극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림이 예상되고요. 10번 삼봉 역시 외선에서
계속적으로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며 직선 역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힘 좋은 9번 뉴 시타델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4코너 중반부터 아마 선두권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라스트 그리고 결승선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참마와 5번 테마 등극이 뚝심 대결에 나서는 양상이지만 9번 뉴 시타델은 막강 주폭을 갖고 있고 직선에서의 폭발적인 걸음이라면 충분히 2번 참마나 5번 테마 등극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도 좋고 또 준비 상태도 좋고 또 1등급 정복 위에 만반의 준비를 마친 9번 뉴 시타델 이번 경주 자신의 능력대로만 풀어간다면 또 조재로 기수의 힘있는 기승술이 동반된다면 충분히 우승권 전력이라는 점에서 요 마필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요. 자, 이때 외곽에서 11번 아르고 브레인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이 최근에 뚝심이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빠른 선임 능력으로서 만에 하나 2번 참마나 5번 테마 등극이 지구력 부족을 보일 경우 충분히 11번 아르고 브레인이 역습을 노릴 수 있고 또 3창만 꽂아줘도 이런 거는 이제 삼복승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거 생각하셔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고배당 복병마필 11번 아르고 브레인까지 선전 가능성 열어놓으시면서 서울 8경주 강 팀장의 집중 분석 코너 여기까지입니다. 자, 9경주입니다. 8경주는 강 팀장의 집중 분석 코너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색다르죠? 나름대로 이해력도 좀 빠르고요. 아마도 현장에서 그 강 팀장이 풀어준 대로 전개가 풀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도 강 팀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만큼 참고하신다면 현장에서 배팅을 하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9경주는 강백호가 현장에서 준비한 현장 승부처입니다. 인기만은 있습니다. 놓고 때릴 마필은 2번 골든 스텝이라는 마필인데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의 걸음, 치격 조건은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이혁 기수가 그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즉 해보겠다는 거죠. 또 게이트 이점도 좋고 이 녀석보다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조선경마 나 잡아봐라 눈썹이 휘날리도록 앞장을 깝니다. 문제는 후차권 마필인데 빨갱이 배당을 강백호가 쉽게 현장 승부로 공략을 안 하시죠. 아마도 강백호의 유저님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놈의 자식이 빨갱이를 뒤로 하고 배당을 때리겠구나. 당연합니다. 이번 경주 2번 골든 스텝을 놓고 때리는데 자, 돈 되는 막권 예치권 딱 몇 장 때려서 제대로 돈이 될 수 있는 마번으로 9경주 현장에서 강백호가 압축하는 만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토요경마 10경주는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단촐한 8마리 경주 편성인데 인기마 옥석을 잘 가려낸다라면 아주 메인 승부답게 멋진 적중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 팀장님, 예, 설명 좀 해주시죠. 8대의 마필, 국내선 4등급 마필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중에 내용이 덜덜한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필은 무 자르듯이 아주 시원하게 잘라버리고 내용 있는 아주 싱싱한 놈만 압축을 해서 깔끔하게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고 무엇보다 이번 서울 10경주는 1200에 발빠른 마필이 많죠. 경주 전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경마에 있어서 전개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는 그런 전문가 중 한 명이고요. 또 전개가 능력에 우선한다는 말도 있듯이 분명 전개의 중요성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 전개와 내용을 통해서 멋진 마번, 깔끔한 마번, 멋진 작품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자신감이 들었기에 이번 서울 10경주를 메인 승부처, 하루 경마 가장 중요한 경마 바로 메인 승부처, 끝장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메인 승부, 말 그대로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10경주 멋진 적중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단촐한 경마 10경주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 자신 있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토요경마 마지막 11경주 1200m 국산 3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자, 능력은 좋으나 공백기 40주 만에 나온 1번 섬광희를 비롯해서 최근에 데뷔 이후 3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4번 리치여 장군, 초안 승급전에 나서는 발빠른 선행형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죠. 그렇습니다. 총 10마리가 출전을 했지만은
제가 봐서는 9번 아티스타 이 녀석을 빼고는 웬만하면은 뭐 3번 송아미어로 요 두 마리만 빼고는 웬만하면 또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강 팀장님께서 마지막 경주는 어떤 마필이 눈에 쏙 들어오나요? 일단 승급전이긴 합니다만은 4번 리치 여장군은 분명히 배당을 떠나서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필은 29조 배유준 마방의 대표 마필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말로 배유준 조교사가 열심히 관리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또 파이팅 넘치는 조재력 기수의 특급 기승술, 활기찬 걸음, 거기에 삼박자를 고루 갖춘 경주마답게 이번 경주 자신 있는 말머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경주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거리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어느 구미에 갖다 놔도 경쟁력을 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 4번 리치 여장군 직전 경주죠. 5월 20일 5경주 그때 당시 사실은 선행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외곽에서 따라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연습을 했어요. 마필의 장래를 기대하면서 충분히 따라가도 승산이 있고 설사 여기에 실패했더라도 모래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선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방에서 모험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엄청난 주폭과 탄력으로 그것도 1분 00초 1이라는 정말로 빠른 그런 기록으로 멋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서두르지 않고 직전 경주 더 완성도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또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곱게 따라가면서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우승 도전에 4연승 도전에 나섰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강력한 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 리치 여장군 포위평 마필, 기둥 마필로 우뚝 쓸 수 있는 4번 리치 여장군을 강하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번 경주는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전개입니다. 안쪽에 1번 섬광이도 작년도의 걸음이라면 여기서 뭐 1등을 내놓으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걸음을 지닌 마필인데 관절경 포경수술 참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요. 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고련골증 병력으로 인해서 40조. 근데 훈련 상태는 뭐 이렇게 강하게 놔주진 않았지만 상태는 이상은 없고. 자 2번 선스마터 역시도 월요일날 이현정 기수가 원정훈련을 나서면서 아주 외주를 강하게 놔줬는데 훈련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도 인게이트 2점 아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문제는 6번 큐피트 레이디 7번 친친짠. 공교롭게도 인기권 마필들이 모두 현장에서 저배당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선행을 가야 더 띄워주는 마필인 6번 7번인데요 저는 뭐 6번 7번 저배당 구도는 좀 쉽게 끝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배당권 마필인 10번 듬직이라는 마필, 최근에 결정력 부족, 좀 맹한 모습, 하지만 48주에서는 초여름부터 아주 수영 훈련을 빡세게 하는데 이 녀석은 또 주로 훈련까지 거기에 보강을 시켜서 강한 훈련을 했습니다. 자, 외선에서 경주거리를 대폭 줄여 나온 만큼 곱게 붙어준다라면 이변세력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경주는 강 팀장의 4번 리치 여장군, 아주 강력하게 저도 뭐 믿고 배팅을 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4번을 주축으로 후차권 마필, 제가 설명드린 1번 섬광이, 2번 선스마트, 사실 저희 방송에서 6번 7번은 별로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자 오히려 배당권 10번 듬직이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충 저희 그냥 왔다 왔어의 유저님들은 눈치를 채실 겁니다. 쟤들이 말이야 분명히 깜빡이 맞고는 안 때리려고 저렇게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우리가 뭐 빨갱이 배당 때려서 돈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경주 4번 리치 여장군을 중심으로 후차권 마필 잘 압축하신다라면 11경주도 재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일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팀장님의 설명도 상당히 명쾌하시죠? 또 내용도 상당히 좋은 내용을 많이 갖고 현장에서 승부를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7월 1일 방송 추천 마필들 현장 상태, 최근에 날씨가 워낙 덥거든요. 현장에서 체중 체크라든지 어느 녀석이 땀을 많이 흘리나, 뭐 당연히 땀은 흘리겠지만 해도 유독 많이 흘리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 거 잘 체크를 해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마법, 강 팀장의 현장 승부처 6경주 10경주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강백호는 4경주 9경주 멋진 모습으로 현장에서 병마 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돌아오는 경마일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 제가 뭐 워낙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뭐 다 우리 강의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도 하고 서로 또 이 방송 전에 많은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정말로 여려요. 생긴 거는 이렇게 좀 상남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또 적중이 안 나오면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근데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셔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 종일 새벽 조경을 누시니까 아마 이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강 의원님 좋아하시는 회원 여러분과 경마 팬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고의 방송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서 고객님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강백호와 강팀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요경마 현장에서 무조건 적중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강팀장과 강백호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